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소리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벡트와 MNC 솔루션은 청약 일정도 겹치기는 하지만 또 동시 상장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벡트한테는 조금 아쉬운 상황이기는 한데 그래도 MNC 솔루션이랑 붙어서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MNC 솔루션의 회사 내용과 수요 예측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방산용 모션 컨트롤 부품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모션 컨트롤이란 기계나 로봇이 정확한 위치와 자세로 이동하거나 동작하도록 제어하는 기술을 얘기하는데요. MNC 솔루션은 특히나 방위 산업 모든 분야에 있어서 각종 무기들을 구동하며 정밀한 움직임을 제어하는 부품들을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상 분야를 보시면 K2 전차나 K9 자주포 이런 데에 들어가는 포와 포탑의 구동과 안정화 장치를 생산하고요. 포와 포탑의 유기압 현수장치라는 것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저는 현수장치라는 거를 처음 들어봐서 조금 찾아봤거든요. 차량이 주행을 할 때 노면에서 받는 진동이나 충격을 차체에 직접 전달되지 않도록 해서 차체 손상을 방지하고 승차감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장치라고 합니다. 이 현수장치는 차량에 미치는 충격을 흡수하는 스프링과 이 스프링의 반복적인 운동을 감쇄시키는 완충기로 구성이 되는데 가벼운 승용차에는 코일 스프링이 사용이 되고 무거운 트럭에는 판 스프링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자주포나 전차, 장갑차 이런 엄청난 하중을 지닌 차량에는 스프링을 쓰지 못하고 다른 장치를 쓰게 되는데 회사는 그 중에서 유기압 장치를 개발을 한 거예요. 네, 아무튼 충격 완충 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넘어가서 유도 분야에서는 천무나 천궁 등의 구동장치와 미사일 발사대용 유압 시스템을 제조합니다. 그림에 보면 부품과 적용되는 장비까지 같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더 파악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네, 항공 분야에서는 항공용 유압 펌프를 제공을 하고요. 해상 분야에서는 함정이나 잠수함의 음탐 장비용 원치 시스템, 그러니까 탐지 장치를 해상으로 투하하는 그런 시스템을 생산을 하고 안테나와 레이더용 구동 안정화 시스템도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우주 발사체용 3단 추력 제어용 구동장치와 위성 탑재용 구동장치까지 다루면서 우주항공 영역 쪽으로도 제품 공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과 관련된 정부기관이나 각 군 그리고 민간 방산업체들까지 고객사로 두루두루 두고 있다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회사의 차별화 포인트는 또 여기에 있습니다. 그동안 수입에 의존했던 방산용 서버 밸브를 1999년에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 그리고 양산에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국내 무기 체계에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서버 밸브는 미세한 전류 신호를 이용해서 유량과 압력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밸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회사는 서버 밸브의 민수용 양산까지도 성공을 했다고 하고요. 국산화 수요가 많은 산업기계나 데이터 센터, 풍력 발전, 앞으로는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민수시장 진출 기회까지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K방산업체로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영역을 또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기대가 되는 회사기는 하죠. 그리고 실적도 보시면 K방산의 수출이 본격화되면서 동반 급성장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이 1,885억 원으로 이미 작년 전체 매출을 넘어선 상태이기는 해요. 더군다나 방산업계는 4분기에 매출이 집중되는 뚜렷한 계절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올해 전체 실적에 대한 기대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수주잔고 또한 21년 말에 2,074억 원에서 24년 3분기 말 기준 8,279억 원까지 꾸준히 강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잔고가 탄탄하기 때문에 실적은 앞으로 뒷받침이 좀 될 텐데 아쉬운 부분은 방산주가 연초부터는 날개도 친 듯이 상승을 하다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휴전 임박 소식과 미 국방부 예산 삭감이라는 겹악재를 맞으면서 크게 하락세를 좀 보였죠. 약간 테마가 힘을 잃기는 했습니다. 요거는 근데 단기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정말 이 공모의 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공모가 산정이 과연 적절했느냐. 회사는 가치평가 방식으로 EV 에비타를 활용을 했는데요. EV는 엔터프라이즈 밸류의 약자로 기업의 시장 가치를 얘기하고요. 에비타는 법인세와 이자 그리고 감가상각비가 차감되기 전에 영업이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EV 에비타는 기업 가치가
순수한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이익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고요. 주로 대규모 설비 투자로 인해서 감가상각의 규모가 큰 산업들, 대표적으로 2차전지나 반도체 이런 것들은 순이익 기반의 PER로 밸류를 계산해버리면 감가상각비 까이는 게 너무나 커서 제대로 밸류가 산출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EV EBITDA를 활용하곤 합니다. 자, 우선은 넘어가서 퍼스텍과 LIG 넥스원 비교 기업으로 삼았고 24년 반기 LTM 기준으로 EV EBITDA의 평균 배수는 24배를 산출했습니다. 그리고 MNC솔루션은 24년 연간 EBITDA 추정치인 약 398억 원을 적용을 했어요. 흑자를 이미 잘 내고 있기는 한데 24년 추정치를 쓴 거죠. 그래서 주당 평가가액은 11만 5,412원을 산출을 했고요. 할인율은 30.68%에서 19.16% 적용, 최종적으로 밴드는 8만 원에서 9만 3,300원을 산출합니다. 자, 여기서 고평가 논란이 왜 터지느냐? 첫째, EV EBITDA 활용부터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감가상각 규모가 큰 반도체나 2차전지 업체들이 주로 적용한다고 했잖아요. MNC솔루션은 방산업체로 장치산업이기는 하지만 감가상각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회사의 EBITDA에서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규모를 보면 24년 3분기는 무려 80.38%, 23년은 83.27%. 그만큼 감가상각이나 이런 걸로 까지는 부분이 크지 않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굳이 왜 EV EBITDA를 썼을까? 자, 만약에 PER을 적용을 해서 그냥 주당 평가가액을 산출했다라고 해봅시다. 계산을 해봅시다. 24년 3분기 기준 최근 4개 분기 합산 순이익인 221억 원과 오늘자 시총 기준의 비교 기업들의 PER을 적용을 하면 약 48,308원이 산출됩니다. 밴드 하단인 8만 원보다 약 40%나 낮은 수준. 그래서 저는 MNC솔루션이 솔직히 막 공모가가 4만 원 정도로 책정은 됐어야 했다. 그래야 그나마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뭐 사람들 생각이 다 비슷했겠죠. 기관들의 평가도 형편이 없었습니다. 수요 예측 경쟁률이 8.18대 1, 198개 기관만 참여했거든요. 굳이 비교해서 보지 않더라도 얼마나 낮은 수준인지 아시겠죠. 올해 들어서 500건 미만인 케이스가 딱 하나, 루미르가 423건을 기록을 했었고 아이스크림 미디어도 561건으로 500건은 넘겼습니다. 근데 200건에도 채 못 미친 거고 그만큼 기관들이 엄청 외면을 한 거고 그리고 신청가격 분포표를 보면 참여 기관의 약 92%는 하단인 8만 원과 하단 미만에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하단 미만에 참여한 기관이 79.3%로 가장 많았어요. 그래서 공모가는 하단보다 18.75% 낮은 6만 5천 원에 확정이 됐습니다. 자, 기사에 따르면 5만 원에서 6만 원을 써낸 기관이 대부분이었다라고 하는데요. 하단 미만으로 결정을 해도 기관의 공모액을 다 채우지 못할 뻔했는데 막판에 해외 기관들이 좀 들어오면서 하단 미만으로 공모액을 채웠다고 합니다. 근데 보니까요. 공모 주식수 자체를 300만 주에서 240만 주로 20% 축소했더라고요. 아마 6만 5천 원에도 기관 공모액을 채우지 못해서 물량 자체를 좀 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대박적으로다가 확약을 신청한 기관은 정말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수요 예측 결과는 매우 나쁨이고요. 공모 개요 체크할게요. 공모 물량이 줄어들면서 상장 예정 주식수 자체도 줄어들었고요. 공모가가 6만 5천 원에 확정되면서 공모 금액은 1,560억 원, 시가총액은 약 5,950억 원의 규모로 상장을 추진합니다. 청약은 5일부터 6일까지 진행되고 환불까지 4일이 걸리고요. 그리고 상장은 12월 16일 벡트와 동시로 잡혀 있고요. 청약은 KB, 삼성, 키움에서 가능합니다.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 32만 5천 원 필요하겠고요. 자, 이번 청약은 신주 모집 50%와 구주 매출 50%로 진행이 됩니다. 구주 매출의 주체는 최대 주주인 소시어스 웰투시 인베스트먼트라는 PEF 사모펀드인데요. 현재 이 회사의 지분을 이 사모펀드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지분율 100%. 상장 기업은요, 주식 분산 요건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 주주의 비중을 25%, 그거를 충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신주를 아주 많이 발행을 하거나 아니면 구주 매출을 좀 진행을 하거나 그렇게 선택을 해서 이 분산 요건에 맞춰야 되는데 회사는 구주 매출을 택한 거죠. 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신주 발행 규모를 많이 늘려버리면 그만큼 유통 물량이 또 늘어나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유통 물량을 줄이고
어차피 엑시트 해야 되는 일정 부분은 구주 매출로 미리 털어내고 나쁘지 않은 결정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 공모주에 대한 평가가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구주 매출 50% 또한 단점 중에 하나로서 더 부각이 되어버리는 거죠. 결론적으로 공모자금의 반은 회사로 유입이 못 되는 거니까. 자, 넘어가서 규정상 우리사주 조합에는 20% 최대치를 다 배정을 했는데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이 약 1억 원이 조금 넘더라고요. 무조건 미달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간사 MTS를 확인을 해보니까 이미 일반 청약자들의 배정 물량이 최대치까지 늘어나 있어요. 그래서 최소 12만 주는 미달이 났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그 이상 미달이 발생했을 것 같고, 그거는 기관 투자자들에게 추가로 또 배정이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네, 상장일에 바로 유통 가능한 물량 확인하겠습니다. 상장 주식 총수의 20.97%는 상장 즉시에 풀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사모펀드가 지분 100%를 다 들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공모 물량만 딱 유통이 가능한 거죠.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약 1248억 원, 무겁습니다. 지금처럼 증시가 불안하고 수급이 좀 없을 때는 소화되기 정말 쉽지 않은 정도로 볼 수가 있겠어요. 1000억 원 이상. 수요 예측 결과가 좋고 가격 메리트도 크다면 좀 모르겠지만, 아니면 더본코리아처럼 아예 인지도가 엄청나게 높거나. 자, 그래서 이 회사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공모주로서 좋게 볼 수 있는 포인트가 그다지 눈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 최근에 상장을 했던 종목 중에서 하단 미만에 결정이 된 게 MOT랑 S캠 두 개가 있었거든요. 얘들은 유통 가능 금액이나 시가총액을 봤을 때 오히려 좀 가벼운 편에 속하기는 했어요. 그럼에도 상장일에 엄청나게 둔했죠, 움직임이. 수익 구간도 엄청나게 짧게 나왔고요. 그렇다면 동시 상장이면서 무겁기까지 한 MNC 솔루션은 정말 쉽지가 않을 수가 있겠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요. 그래도 하단 미만이니까 혹시나 해볼 만한 가격이 된 건지 내 맘대로 주가 계산부터 해보겠습니다. 실적은 기대되는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24년 예상 순이익을 썼어요. 285억 원. 그리고 비교 기업의 평균 PR이 20.66배를 적용을 했고요. 그러면 주당 평가가액이 약 64,339원으로 계산되더라고요. 딱 공모가 65,000원이랑 비슷한 수준. 거기에 약간 못 미치는, 오히려. 그래서 저는 공모가 65,000원도 매력적인 가격이라고는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6만원 밑에서 확정이 됐다면 참여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가격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조금 슬픈 공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그래도 기존 주주가 전혀 없기 때문에 상장일의 수익 구간이 반짝 나올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이 가격에 굳이 청약에 참여를 해서 받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요거는 제 개인 결정이고 판단일 뿐이에요. 참고만 해주시고요. 배정 물량과 청약 기본 정보 확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KB에 64만 8천주, 삼성에는 3만 6천주, 키움에 3만 6천주가 배정이 됐고요. 최소는 KB랑 삼성은 10주, 키움은 20주입니다. 그리고 수수료와 청약 한도도 표를 보고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 청약 한도가 KB는 2만 주, 삼성은 700주, 키움은 2,000주, 편차가 좀 큽니다. 참고하시고 참여하실 분들은 청약일에 유리한 증권사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여도가 굉장히 저조할 것 같아서요. 예상 균등이나 경쟁률은 따로 계산하진 않겠습니다. 청약 당일에 라이브 통해서 같이 확인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움되는 정보였기를 바라며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저는 내일 경쟁률 라이브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